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을 풀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과학교육과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과 특성상 학부제였기 때문에 2학년 때 심화 전공 과목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탐구 과목 선택하시죠? 그죠? 네. 어떤 기준으로 탐구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하십니까? 그쵸? 꿈 뭐 좋아하는 것? 저도 좋아하는 것으로 우선 먼저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나 생물은 좀 관심이 없는 편이고, 그래서 지구과학이랑 화학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밌어서. 저는 땡땡동 이런 주소 많이 쓰시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은민입니다. 그래서 와부읍 덕소리에서 자라서 덕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런 친구가 대학교를 서울로 가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서울 문물도 봐야 되고 뭐 서울 구경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성적에 이렇게 관심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내가 너무 덕소에만 있지 않았나.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 교육과를 가서 나는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근데 얼굴이 좀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정말 제 길이 맞을까. 근데 기상캐스터들이 이제 예쁘신 분 너무 많으시지만 사실 전공자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전공자가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지구과학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이곳저곳 시험을 보러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험은 물론이고 부산까지도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이 다 끝났는데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 보여줄까?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게 노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해요. 진짜 정말 못해요. 그래서 노래를 못하는데 그때 막 제 친구가 뮤지컬 배우인데 그때 그 친구 공연을 자주 보게 돼가지고 그 노래가 제 귀에 익은 거예요. 근데 남들은 모르죠.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만 알던 노래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저를 제발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심사위원들은 생각을 해봤을 때 모르는 노래니까 쟤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지만 그 후에 제 전공을 살려서 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는 실패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방송 일을 하면서 성공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약에 그런 꿈을 미리 꾸고 있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가서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고등학교 때 자기 꿈을 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시겠지만 이렇게 어떤 꿈을 꾸게 되면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지구과학 쪽에서도 제가 못다 이룬 꿈 기상캐스터처럼 기상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기상을 통해서 환경 문제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태풍으로 배우는 지구입니다. 자, 그림 한번 봐주세요. 자, 이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연, 또 생물. 자, 제가 앞에서 이미 힌트 드렸죠. 네. 네.
되게 쉽게 나오네요. 태풍이라는. 자, 이게 왜 태풍일까요? 그러면 이 그림들이. 네, 되게 잘하시네요. 태풍 이름 어떤 거? 매미, 나비, 네, 너구리, 개미. 오즈는 아니에요. 자, 나비, 그죠? 매미, 그다음에 개미, 장미, 그다음에 너구리는 태풍 이름이 맞아요. 그러면 앞에 보시면 지금 두 가지 약간 흑백 사진 보이시죠? 자, 저 사진은 뭘까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저 두 개는 여러분들이 전쟁을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네, 전쟁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사실 전쟁과 기후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전에 역사상에서도 기후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가려진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주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진이냐면 몽골이 일본을 침략하는 사진입니다. 자, 근데 몽골이 세계를 제패하던 당시 때 일본을 두 번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요. 둘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바로 태풍이 불어서 그것을 막아줬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한테. 일본, 너희들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니까 우리랑 같이 태풍을 약화시키려는 실험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일본이 뭐라고 반응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왜 싫다고 했을까요? 그죠? 이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뭐였냐면 일본 사람들한테는 외적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줬다는 그런 사상이 뿌리 박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우리한테 유익한 수자원을 주는 태풍이기에 우리는 그런 태풍을 조절하는 실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일본어 혹시 잘하시는 분, 저는 진짜 모르긴 하는데, 자, 일본 사람들한테는 신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자, 가미, 이게 신이란 뜻이래요. 카제, 이게 바람. 네, 그래서 신의 바람이라고 해서 태풍을 가미카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림도 놔둔 게 그런 염원을 담아서 세계 대전 당시 때 특공대 이름을 가미카제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 그래서 이 주제를 보시면 전부 다 태풍을 의미하는 그림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기 하나 빠뜨린 거 있네요. 그쵸? 오즈의 마법사. 저기서도, 자, 그쵸? 도로시가 어떻게 이동을 하죠? 그죠? 태풍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태풍이 무엇일까요? 자, 제 표정 한 번만 주목해 주세요. 자, 저 어떨까요, 기분? 떨떠름? 표정을 잘못 지었네요. 네. 저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기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표정 막 짓고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럼 저희 반 학생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저 새 왜 저래? 완전 저기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기압이라는 말을 쓰죠. 실제로 저기압일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저기압일 때? 선생님들은 짜증을 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죠? 갑자기 조용히 하고 안 하던 청소 막 하시고, 그죠? 지각 절대 안 하고 다음 날에. 근데 그게 하루를 못 가요. 그죠? 제가 요즘에 저희 반 친구들한테 1학년 10반 친구들한테 짜증을 좀 냅니다. 왜냐면 자꾸 지각하고 체육복 입고 등교하고 또 뭐 했어요? 청소도 안 하고, 그죠? 말 잘 나오네. 그죠? 청소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제가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송까지 나와서 이렇게 잔소리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저는 믿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을. 네, 어쨌든 선생님들이 저기압이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치를 보죠. 네,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압이면 우리는 저기압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 저기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네. 기압이 그냥 낮다고 생각하시는 게 네, 잘못된 생각이죠. 기압이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주변보다 낮을 때를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요. 자, 그러면 공기를 누르는 힘이 어떨까요? 그죠? 약하죠. 그러면 자,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대기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그럼 상승 기류 탄 공기가 올라가면서 자, 수증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얼죠. 응결을 합니다. 네, 그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결국엔 뭐가 생성이 될까요?
네, 구름이 생성되면서 결과적으로 비나 바람, 또 돌풍을 몰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압일 때 날씨가 흐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기상캐스터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자, 태풍도 마찬가지로 저기압의 일종인데요. 저기압 중에서도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입니다. 자, 열대가 어딜까요, 여러분? 더운 곳이야. 자, 정확히 어딜까? 자, 그래서 자, 태풍을 정의할 때는요. 자, 해수의 온도가 27도 이상이고, 자, 위도가 5도부터 25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열대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위도의 해수면은요, 온도가 어떨까요? 네, 온도가 높고, 네, 수증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열과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 자,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태풍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수증기에 잡열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잡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죠? 우리 숨은 열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물체는 상태를 가집니다. 어떤 상태가 있냐면 기체, 액체, 고체의 상태를 가지죠. 자, 상태 변화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그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자, 기체에서 액체, 고체로 가는 반응이 있어요. 자, 딱딱해져야겠죠, 반응이. 그럴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에서 얼음이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가 빠져나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딱딱해지는 반응일 때는 저는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외웠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반대인 경우에 물렁해지는 반응일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약간 주문처럼 외웠었는데 딱딱 방출, 물렁 흡수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는 게. 네. 그러면 수증기의 잡열, 태풍의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수증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응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 방출된 에너지, 열 에너지가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 태풍 중에서도 우리가 중심부 기압이 17m/s 이상일 때를 우리가 태풍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풍이 특별히 더 좋아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어디요? 자, 일본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동해를 지나서 일본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태풍의 이동 경로가 있는 이유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말이 나오는데요. 자, 태풍은 우리의 힘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자면 누가 힘을 주게 되냐면요. 자, 대기 대순환이라고 자, 지구 전체에 부는 바람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겠지만 자, 위도 0도부터 30도까지는 어떤 바람이 부는지 혹시 아세요? 네, 무역풍이 붑니다. 자, 30도에서 60도까지는 네, 편서풍이 붑니다. 자, 무역풍은 북반구에서는 북동 무역풍이 부는데요. 자, 동풍 계열의 바람으로 어떻게 부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자, 30도부터 60도까지는 서풍 계열 바람이므로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게 돼요. 자, 근데 태풍은 북상을 하면서 이렇게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간에 꺾이는 지점이 생깁니다. 자, 이런 데를 뭐라고 할까요? 꺾여요, 방향이. 네, 전향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더 좋아하는 지역이 있는지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한테 되게 귀여운 조카가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는데 한 명의 예를 들려고. 자, 조카가 있는데 이제 자주 놀러 오니까 데리고 이제 놀이터를 제가 가죠. 그러면 뭘 탈까요? 저는 그죠, 그네를 타요, 그네. 그럼 제 조카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귀여운 열매 먹으려고. 네, 이모 더 세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죄송해요.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더 세게 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더 세게 밀어줄까요?
그쵸. 그네가 가는 방향으로 밀어줘야지 더 세게 밀어주게 되겠죠. 근데 제가 막상 밀어주고 나면 또 시작할게요. 이모 그만해 이런다. 그만하라고. 그 제가 만약에 너무 무섭다고 그만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반대 방향으로 그네를 밀어야지 멈추겠죠. 태풍의 원리도 자 이거와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저기압의 중심은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자 그럼 태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바람 방향이 있을 거고요. 대기 대순환에 의한 이동 방향이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보시면 자 태풍 경로에서 오른쪽 보이시죠? 분홍 색깔 지금 자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태풍 고유의 바람과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이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마치 조카의 그네를 밀어주듯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오른쪽이 더 위험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죠. 바람이 상쇄되면서 오히려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자, 태풍이 북상을 합니다. 물론 올라오는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오른쪽에 있는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이 어떨까요?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태풍이 더 좋아하는 지역이 되겠죠. 동해안이. 서해안보다는 그래서 동해안이 더 위험하고 남해안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남해안은 또 왜 그럴까요? 따뜻해서 그렇죠. 그렇죠. 태풍의 에너지원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수증기의 그치? 열 에너지 더 따뜻한 물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에너지가 많이 제공이 되겠죠. 네, 그래서 태풍이 더 좋아하는 지역이 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사실 육지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냐면요. 바로 바다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태풍이 불어올 때 바다에 풍랑이 일게 되면은 자, 바다 위에 있는 선박이 영향을 받겠죠.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기압이 다가오면요. 기압이 낮은 친구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그 저기압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누르는 힘이 또 적어요. 그러니까 자, 해수면이 상승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상승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해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할까요? 틀렸어요. 자, 쓰나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폭풍 해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일은 바로 쓰나미죠. 자, 쓰나미는 원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진 해일, 그죠? 해저에서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지진 해일, 쓰나미가 맞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강한 저기압이 다가왔을 때 태풍 같은 해수면을 상승시키면서 일으키는 폭풍 해일이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 그림에서 보실 때처럼 자, 만조시에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조시에 태풍이 와서 겹치며 더 큰 물난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풍은 그럼 죽지 않을까요? 그렇죠. 태풍이 죽어야지 우리도 살겠죠. 네. 태풍의 아까 제가 에너지원이 뭐라고 했죠? 네, 수증기의 잡열이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에너지원을 차단을 시키며 태풍도 죽겠죠. 자, 에너지원 차단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태풍이? 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는 순간 바다와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수증기의 공급이 차단되고 열 공급이 차단되면서 자, 에너지원 자체가 차단이 되게 되죠. 그죠? 거기다가 자, 지표면의 마찰과 함께 마찰력 때문에 풍속도 감소가 됩니다. 실제로 태풍의 위력이 원자폭탄 1만 개 정도의 위력이라고 해요. 네, 제가 과천과학관에 태풍 체험실이 있어요. 아세요? 네. 태풍 체험실에 가서 제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몸을 못 가눌 정도의 위험을 띠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특별히 그 태풍이 발생했을 시의 유의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문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문제인데요.
OX 문제로 가볍게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은 비를 동반한 바람이다. OX. 자, 정답은 뭘까요? 자,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O가 조금 더 많네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자, 비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태풍이 더 위험한 것인데요. 자, 제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의사항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실처 오지선다. 자, 태풍 발생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시다. 자, 2번. 집 안팎에 전기 수리를 하지 맙시다. 네, 3번. 지하 공간에 주차를 하고 노후주택의 경우 지하로 대피합시다. 자, 문제를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4번.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자, 5번.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 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자, 정답 뭘까요? 자, 지금 3번이랑 4번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여러분. 태풍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운전을 엄청 빨리 해요.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지하 공간으로 숨는 건 위험하겠죠. 그죠? 태풍에 의해서 뭐 날아갈 수 있지만 무너지거나 했을 때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면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녹색창 있으시죠? 녹색창. 아시죠? 네. 거기에 태풍 시 뭐 주의사항 이렇게 치시면 자, 국민안전처에서 자세하게 도시별, 뭐 농촌별, 그다음에 해안별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따분한 얘기는 그만할게요. 이제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태풍의 피해 사진입니다. 자, 첫 번째는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사진이에요. 자, 어마어마하죠. 자, 태풍 매미는요, 각종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무섭다는 속설을 여실히 보여준 태풍입니다. 지난 9월 13일 추석 연휴에 찾아온 태풍 매미는 강원도를 빠져나가면서 자신의 마지막 힘을 과시하듯 세찬 비를 뿌렸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순식간에 도로가 잠겼습니다. 작년 이 일대를 강타했던 루사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상자가 140명 정도 됐고요. 재산 피해액이 41억 달러. 자, 그럼 얼마일까요? 자, 달러면 얼마일까요? 네, 자, 네, 4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네. 특히 부산 지역에 골리앗 크레인을 넘어뜨린 것으로도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 사진 보시면 어때요?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태풍 루사로 인해 경남 지역 학교 시설이 28억 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교육청에 의하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산청고등학교 등 8개 학교가 침수돼 28억 4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복구하는 데만 45억 4천여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지역에서도 12개 학교가 침수돼 2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김천 지역의 경우 초중고 39개 학교가 오늘 하루 임시로 휴교했습니다. 사실 태풍 루사는 자신의 뭐 규모와 크기에 비해서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 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서로 발달해 있었어요. 거기다가 편서풍이 느리게 움직이는 바람에 태풍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피해 사진 보니까 엄청나죠. 자 이런 태풍이 매미랑 루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어떤 이름이 더 친근하세요? 왜 매미라는 이름이 더 친근할까요? 그쵸. 우리나라 고유 이름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제가 태풍의 이름이 아닌 것이 어떤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태풍의 이름이 아닌 것은? 아이고, 너무 쉽게 하시네요. 자, 앞에서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죠? 사실 진달래가 아니라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됐을까요? 그쵸? 아우, 단기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장미가 맞고요. 그죠? 진달래는 태풍 이름이 아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네, 태풍 이름이고 한글 고유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태풍의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을 했을까요? 네, 1953년부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왜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냐면 태풍은 일주일 이상 계속될 수도 있고요. 같은 지역에 하나 이상의 태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을 예보할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풍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름 붙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호주 예보관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참 재밌는 게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정치가 이름이나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태풍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정치가 이름이 앤더슨이면요, 네 정말 웃겨요. 자 앤더슨이 태평양 해상에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앤더슨 때문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풍 예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군, 공군, 뭐 해군 이런 데서 이름을 붙여요. 근데 사라, 앨리스 들어보셨어요? 여자 이름이죠. 이렇게 여자 이름을 붙였던 이유가 태풍이 온순하게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여성 단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자 이름만 하냐? 이래서 이제 여자 이름, 남자 이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아시아 태풍위원회에서 이상한 거야. 왜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태풍인데 굳이 미국 이름을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자, 각 아시아 지역의 각국의 태풍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 각국의 14개국 고유의 이름을 10가지씩 제출하게 합니다. 10가지씩 제출을 했는데 사실 우리 태풍 이름 들었을 때 한글 이름 많죠. 더 많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14개국에 우리나라 있고 북한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2배 정도 많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태풍 10개씩 14개 국가가 참여하면 몇 개예요? 140개예요. 근데 1년에 태풍이 한 30여 개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30여 개 정도 일어나면 몇 년간 이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4에서 5년간 정도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그럼 제 동생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또 지난 여름에 제 동생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너무 슬프죠.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일방적인 통보를 한 거예요.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윤나비였어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근데 함부로 이제 헤어졌으니까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가족끼리 별칭을 만들었어요. 독수리라고. 매섭잖아요. 사실은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네, 지금 말했던 윤나비 씨는요. 네, 사람 이름도 아니고 곤충 이름도 아니고 새 이름도 아니에요. 바로 태풍의 이름입니다. 네, 태풍이 나비라는 태풍 이름이 있었는데요. 자, 이름이 독수리로 바뀌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자, 태풍에 이름을 붙이는 게 영예로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상자가 일어나고 재산 피해를 입고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태풍위원회에서는 그 태풍이 일어났을 당시에 피해 입은 당국에 대해서 이름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피해를 준 태풍은 듣기조차 싫잖아요. 이름을 다시.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비에서 독수리,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매미는 매미에서 무지개로 바뀌었고요. 네. 수달에서 미리네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네.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안 좋은 피해만 주는 태풍은 없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 과연 태풍은 해로운 존재일까요? 아니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태풍은요, 꼭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인데요. 이런 자연현상은 필요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법이죠. 그죠? 자, 태풍의 발생과 소멸 과정에서 에너지와 물의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지구 전체적인 대기 순환을 한번 보실게요. 자, 고위도랑 저위도로 크게 나눠보자면 어디가 온도가 더 높을까요? 네, 저위도가 온도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위도가. 네, 자,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자,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친구가 적은 친구를 돕게 되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에너지 흐름이. 그 중에서 태풍이 톡톡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재분배시켜서 열의 평형 과정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풍부한 수자원도 공급해주고 거기다가 해수를 뒤섞어줌으로써 해양 생태계를 골고루 만들어주고 또 적조를 없애주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여름에 매우 덥죠, 그렇죠? 극심한 더움과 또 극심한 가뭄을 퇴치해주는 효자 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태풍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태풍이 없어진다면 말했듯이 고위도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서 고위도 지역은 얼음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태풍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루 아침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과 인간마저도 없어질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태풍을 풍력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참 기특한 발상이긴 한데요. 네, 태풍의 진로나 강도는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풍력 에너지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실제로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인공강우법을 이용해서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스톰펄이라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요오드화은을 살포를 해가지고 인공강우를 일으켜서 태풍의 세력을 실제로 풍속을 15% 정도 낮췄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15% 낮추긴 했지만 갑자기 태풍의 이동 경로가 이상하게 바뀌거나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풍은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런 자연스러운 태풍 현상,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이해하고, 그죠?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자연 속에서 태풍은요, 누구랑 상호작용을 할까요? 자연계 중에서. 네,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의 발생 지역이 이동을 하고 있죠. 어디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자꾸 다 1번이요. 네. 자, 고위도로,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발생했던 태풍이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같이 겨울철에 추위를 잘 타는 친구들은 온도 올라가서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철없는 생각이죠. 네. 조그마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지구의 균형을 깨고 그 지역의 식생이나 기후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이상기후 현상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기후 전문가들은요, 온실가스 방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 많은 강우량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제가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또 미국 얘기. 지구 물리 유체 역학 연구소.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지구 물리 유체 역학 연구소에서는요, 2080년경에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슈퍼 태풍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면 2080년이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태풍이 다가올 수 있겠죠. 사실 지구과학에서도요. 교과서 보시면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바뀐 교과서에 지구 기후 변화 파트랑 환경 오염 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잊혀진 재해는 반복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은 재해가 일어나고 나서야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하죠. 태풍 루사도 동해안 지역을 침수시키고 여러 가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먼저 기후 변화로 급변하는 기상 특성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야겠죠. 방재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피해의 경우 발생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 방제 시설에 대한 투자 순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전쟁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국방 예산에 투자를 하듯이 자, 홍수나 태풍 또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 들을만 하셨나요? 네. 네, 재밌으셨나요? 네. 제가 말한 것이 놀랍게도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놀랍죠? 네. 실제로 집에 가셔서 교과서를 열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 윤하영 선생님이 말한 게 여기 다 있구나. 책으로 보면 따분할 수 있는데 사실 저랑 말로 하면서 예도 들면서 얘기하니까 태풍이라는 소재도 참 재밌죠? 네. 교과서로 보면 재미없다는 게 다 편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학탐구 선생님이니까 덧붙여서 한마디 잔소리를 하자면요. 과학의 기본은 개념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충분히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과서죠. 자, 교과서를 집에 가셔서 이제부터 동화책처럼 읽으세요. 라고 하면 싫어하시겠죠. 동화책 잘 안 읽으시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네, 만화책, 웹툰을 보듯이, 잡지책 보듯이 교과서를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탐구 영역이든 여러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태풍 얘기했으니까 그럼 태풍 얘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좀 억지로 엮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삶의 태풍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힘드시죠? 태풍도 처음에는 해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꼭 필요한 존재였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고등학교 시기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결국엔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고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비가 독수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좀 예시가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의 날개는 지금 나비처럼 연약하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바람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도전을 더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튼튼해져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1학년 때 지구과학 과목이 없어서 정말 지구과학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태풍의 종류나 그리고 태풍이 마냥 우리에게 나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학년 과학탐구 과목에는 물리와 생명과학밖에 없어서 평소에 관심이 많던 지구과학 수업을 들을 계기가 없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화영쌤 강의를 듣고 화영쌤이 대학생 때 기상캐스터가 꿈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고등학교 때 먼저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 꿈에 대해서 시간을 더 오래 투자하실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강의를 듣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all my friends